가을 정치가 절정이었던 지난 주말 조계사가 어린 화가와 가족들의 가을 소풍 장소로 북적였습니다. 가을 국화가 만발한 조계사와 부처님이 아이들의 눈과 손으로 화폭에 그대로 옮겨졌습니다. 환경의 소중함과 더불어 상생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가 특별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불교 음악에서부터 클래식과 대중가요까지 장르는 다양했지만 주제는 생명과 환경으로 모아졌습니다.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이 세계 각국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4차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교계에서도 에너지 자립 움직임이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를 더해가고 있는 불교 문화재의 가치를 제대로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초본과 원본이 함께 남아있어 가치를 더하는 보물 1269호, 부안 계암사 괴불과 보물제 799호, 마곡사 5층 석탑의 국보 승격 노력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근현대 한국불교 대표적인 선지식 성철대종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불교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산청불교 문화제전이 지역 불자와 시민의 호응 속에 열렸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0월 24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사와 OCI 미술관이 청명한 가을을 맞아 제11회 어린이 미술대회를 열었습니다. 600여 명의 어린이가 도량 가득 국화꽃이 만발한 조계사의 가을 풍경과 부처님을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국화꽃이 만발한 조계사가 학생과 학부모들로 북적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도화지와 미술 도구를 양손에 든 가족들이 조계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사 곳곳에 자리를 펴고 그림 그릴 준비에 한창입니다. 조계사와 OCI 미술관이 함께 여는 나는 화가다 미술대회가 올해로 11번째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대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올해 대회는 기대가 더욱 컸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조계사를 그리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소풍 같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화지에 여러분들 예쁜 마음을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주제는 국화가 피어있는 조계사와 부처님과 나. 참가한 600여 어린이의 하얀 도화지는 이내 상상력과 감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린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을꽃이 가득한 조계사를 화폭에 옮겨 담았습니다. 저 이제 부처님과 나라는 주제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산에 올라갔다가 부처를 만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절 같은 데는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여기 너무 잘 꾸며져 있고 꽃도 너무 잘 길려져 있어서 너무 신기합니다. 가족들이 함께한 나는 화가다 미술대회는 단순한 그림 대회를 넘어 온 가족이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소풍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조계사는 국화빵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문화행사를 마련해 소풍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조계사 어린이, 청소년법회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선보이고 그림 그리기를 마친 아이들은 에어바운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다 그리고 남은 공간이 있어서 빈 곳에다가 국화 그리기까지 생각해놨어요. 적어도 장려상까지는 타고 싶어요. 나는 화가다 어린이 미술대회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회는 다음 달 5일 조계사 관음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특별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불교 음악과 클래식, 대중가요까지 장르는 다양했지만 주제는 생명과 환경 존중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미로운 대금의 선율이 법당 안에 흐르며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청아한 연불 소리는 무생명의 평화를 축원하고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부군융창 세계평화 수원성취를 하옵소서. 불교 음악부터 클래식, 국악과 대중가요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은 흥을 더하고 어린이들의 깜찍한 율동은 절로 미소 짓게 만듭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마련한 푸르니 청정도량 생명소리 환경 콘서트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우리 이런 본동 강남구 모든 분들께서 종교를 떠나서 정말 자비로운 마음,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 환경을 정말 깨끗이 하자. 그러한 것을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 즐거운 뿐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꼭 착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불교문화유산 생명과 환경을 존중하다를 주제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불교 속에 녹아있는 환경과 생명 존중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 물론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우리 노래를 부르고 너무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이 시대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우리가 더 이럴수록 환경을 위해서 또는 생명을 위해서 우리 부처님이 가르치신 벌레 하나라도 아픔을 갖고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콘서트에 앞서 비구니회 주최로 2022 환경 캠페인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고 어린이와 성인 등 개인 18명과 단체 2팀이 수상했습니다. 환경 콘서트가 두 번째로 되고 있습니다. 와서 느끼고 배운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이런본동 주민 여러분, 오늘만큼 힐링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시기 바랍니다. 콘서트는 불자와 지역민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환경 콘서트는 다음 달 2일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지난달 제11호 태풍 흰남노 희생자의 유가족을 돕기 위해 서울 봉은사가 1억 원의 기금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봉은사 외주 자승스님과 주지 원명스님, 최진식 신도회장은 어제 봉은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태풍 피해 위로금은 자승스님이 5천만 원을 기탁하고 봉은사와 신도회가 5천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봉은사는 포항시에서 희생된 10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전달할 예정이며 해봉문도회가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기탁해 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합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태풍 피해가 발생하고 곧바로 기금을 모았지만 예정보다 지원이 늦어졌다며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봉은사와 회주스님의 뜻이 잘 전달이 되어서 우리 희생된 10분의 가족들이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로 인한 에너지 대란 여파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불교계에서 21세기형 에너지 자립에 나선 사람들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4차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이끄는 비로자나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입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전례 없는 에너지난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악의 에너지 한파가 닥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불교계에서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지난 19일 창립총회를 연 비로자나 자연에너지 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을 주축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불교환경연대 산하단체입니다. 사찰과 불자가정 등의 옥상, 베란다, 주차장, 유휴토지와 시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돕는 한편 잉여에너지는 판매해 일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다못해 가로등 하나라도 이 태양광으로 해결하면 그만큼 이 화석연료라든가 위험한 핵발전소를 통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사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100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립한 뒤 발전을 시작합니다. 평균적으로 연간 2,700만 원 내외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다만 2억 원에 가까운 초기 비용이 필요한 만큼
조합원 200명 모집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술 발전에 따라 태양광 외에도 지열, 소형 풍력 등 사업 기반을 넓혀갈 방침입니다. 출자금은 아시다시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탈퇴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좋은 목적에 쓰는 거니까 많은 불자님들께서 좀 참여를 해주시지 않을까. 불교계 반응도 청신호입니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주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종단, 에너지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조합을 꾸려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모아서 에너지로 쓴다면 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이 기후위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닐까. 다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초기 비용이 커 투자금 회수에 평균 8에서 10년이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21세기형 자급자족 수행 도량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야외 의식을 위해 조성된 대형 궤불은 120여 점 정도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밑그림인 초본이 원본과 함께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초본과 원본이 모두 전해지는 조선시대 궤불 가운데 가장 오래된 13.17m 크기 부안 계암사 궤불탱의 국보 승격을 촉구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대형 궤불 보물 제1269호 부안 계암사 영산의 궤불탱입니다. 길이 10m가 넘는 초대형 불화를 당시 수하승 의겸 스님은 어떤 방식으로 조성했을까? 이 수수께끼는 궤불의 밑그림인 초본이 원본과 함께 전해진 덕분에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삼배를 붙여 대형 궤불을 제작했던 선조들의 방식에 대해 토론이 이뤄지자 학술대회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릅니다. 이 계암사 이전에 이러한 나누어서 등초한 다음에 붙이는 이런 방식을 하면서 이게 어긋나는 걸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고집을 계속 하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한 점이 듭니다. 의견만의 제작 방식이라기보다는 의견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초본이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든 거고 이전 그림들도 좀 봤거든요. 근데 미묘하게 어긋난 그림들이 사실 없지는 않아요. 보물 제1269호 계암사 영산의 궤불탱 및 초본의 국보 승격을 발언하는 학술대회가 지난 20일 열렸습니다. 국보로 승격 지정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계암사의 역사성과 불교 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은 60년 전에 만든 현재 국가문화재 선정과 관리 기준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정문화재이든 비지정문화재이든 문화재 이상의 성보입니다. 종교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문화재 가치 평가에 이러한 종교적 가치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순천대 이종수 교수가 계암사 역사에 대해 발표했고 중앙승가대 신광희 연구교수는 초본을 바탕으로 제작 방식을 연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경희 학예연구사는 희귀성, 역사성, 예술성 등에서 계암사 궤불은 조선 후기 양식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보살들의 위치와 구성력 그리고 이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초본이 남아 있어서 18세기 궤불의 현재와 그다음에 그 이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궤불이기 때문에 연구 발표 후 고미술사의 대가 김정희 교수, 박도화 문화재위원이 참여해 종합 토론했고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학술대회는 계암사 역사를 돌아보고 성보의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국보 승격을 발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보물제 799호 공주 마곡사 5층 석탑의 국보 승격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학술대회에는
마곡사 5층 석탑의 조성 시기와 역사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조명해 국보 승격을 추진하고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가 마곡사 5층 석탑의 국보 승격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학술대회는 마곡사의 역사와 문화유산, 마곡사 5층 석탑에 관한 고찰, 5층 석탑의 과학적 진단과 진정성 및 보존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경상남도 산청불교 사업연합회와 산청군이 14번째 불교문화제전을 열었습니다. 지리산에서 희생된 군인과 경찰을 위해 전몰 위령제와 방생대법회, 화엄경 법성도 순례 등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가 화엄 사상의 요지를 간결한 시로 축약한 화엄 1승 법궤도, 거배사 회주, 벽해 원택 대종사를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나를 찾기 위해 법성도를 순례하며 연불정진합니다. 한국 불교의 선지식 성철 대종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불교 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제14회 산청불교 문화제전이 22일 열렸습니다. 성철공원에서 열린 산청불교 문화제전에는 산청군 불교사업연합회 회장 수환스님, 이승화 산청군수, 정명순 산청군의회 의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생에 또 지리산 전몰 위령제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그 공덕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하시는 일마다 원성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택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태용당 성철 대종사의 가르침인 참된 불제자로서 일상을 강조했습니다. 성철 종정회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 108배나 500배, 1000배, 3000배 절을 할 때는 항상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시오. 이것이야말로 빈도가 스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진정한 원이요 고 하셨습니다. 동참 대중은 성철공원 옆 경호광에 토종치어를 방생하고 생태계 복원과 모든 생명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올해 49회를 맞은 지리산 전몰 위령제는 한국전쟁 전후 지리산에서 희생된 군인과 경찰, 민간인의 원혼을 위로하고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업적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생명 존중과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 산청에 대한 산적한 전통 불과 문화가 문화관광 자원으로 더욱 융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청불교 문화제전은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고 방생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새기며 산청 군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광주 연등회 빛골 관등회를 주관하는 광주불교연합회가 회양식과 학술대회로 올해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14일 무등산 원효사에서 2022 빛골 관등회 회양축제를 마련한 데 이어 21일에는 아시아의 연등 행사와 빛골 관등회 100년을 살펴보는 학술대회를 전남대 용봉문화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올 한 해 봉축 관등법회를 비롯해 광주 지역 5개구에 봉축탑을 세운 광주불교연합회는 최근 이계진 아나운서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처님 법을 광주 시민에게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진시립노인요양원이 개원 12주년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하는 효사랑 축제를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축제는 당진시립노인요양원 원장 정토사 선호스님과 수덕법인 이사장 주경스님,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어르신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효사랑 축제는 기관장과 시설장 표창, 연화합창단 축가와 김지안의 판소리 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선호스님은 지역민의 지원과 관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진시립노인요양원은 투명한 운영, 체계적인 서비스 등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최우수 A등급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화장 석정스님의 문화재 이수자들의 모임인 돌샘이 제8회 작품전을 개최했습니다. 돌샘은 지난 21일 경주 황룡원 중도타워 1층에서 석정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아
제8회 작품전을 개최하고 국가무형문화재 불화장 하경진 전승교육사를 비롯해 24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하경진 전승교육사는 석정 스님께서 주신 개고창신의 좌우명을 바탕으로 전통 불화의 맥을 이어가고 이 시대에 맞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돌샘 송혜란 회장은 평소 신심과 원력으로 붓을 잡아야 한다고 늘 강조하신 스님의 말씀을 잘 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자 시인이자 다도의 조예가 깊은 허충순 작가가 차와 꽃으로 꾸민 차자리 5화 전시회와 5번째 시집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허충순 작가는 지난 21일 유엔 평화기념관에서 화도 60년, 다도 50주년 기념 5화 전시회를 개최하고 기장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을 비롯한 청양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45점의 5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허충순 작가는 어느새 화도 60주년, 다도 50주년이 돼 여러 회원들과 함께 차와 꽃으로 꾸민 다양한 차자리를 선보여 기쁘다며 화향과 다향, 문양이 가득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